일본 정부가 대규모 공격 무기 체계인 항공모함을 도입하고 우주, 사이버 공간상의 무장을 강화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일본이 군사대국화에 속도를 붙이고 있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인근 국가들 사이에 긴장감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김대영 연구위원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오늘 일본이 발표한 방위 전략의 개괄적인 내용부터 여쭤볼게요. 예, 그러시죠. 예,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었나요? 일본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방위 대강은 통상 10년 주기로 개정하는 장기 방위 전략 중의 일부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례적으로 시행 5년 만에 새 방위 대강을 확정했는데요. 이 확정을 통해서 예. 우주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격 능력 보유, 그리고 해상 자위대 호위함의 항공모함화 등 전수방위 원칙에 위반하는 내용을 대거 포함하면서 특히 예.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강조한 것이 특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원래는 다음 질문을 좀 드려야 하는데요. 예. 네. 다시 일단은 전화 연결 이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이제 발표한 내용 중에서 도입될 무기 대부분이 미국을 통해서 수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있어서는 일본 내부에서도 좀 의견이 분분할 것 같은데 어떤 반응인가요? 일본 내부적으로는 무기 대부분이 미국 정부의 대외 군사 판매를 통해 도입한다는 점이 야권과 언론의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예. 저희가 앞서서 여쭤본 내용이 일본에 이제 도입될 무기 대부분이 미국을 통해서 수입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일본 내부에서도 의견이 굉장히 분분할 것 같다.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렸거든요. 다시 한번 좀 답변 여쭤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할 때 보통 두 가지 방식으로 많이 구매를 합니다. 예. 첫 번째로 이제 대외 군사 판매라고 해가지고 정부 간 계약을 통해서 들여오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상업 구매 방식으로 무기를 제작하는 업체와 우리 정부가 이제 계약하는 방식이 있는데 일본도 이와 비슷합니다. 예. 다만 이 대외 군사 판매일 경우에는 미국에서 무기를 완전히 만들어서 직도입하는 것이라 예. 현재 일본의 상황과 좀 맞지는 않은데요. 일본 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미국 무기를 국내에서 면허 생산했기 때문에 예. 대외 군사 판매 방식으로 도입하는 가격보다도 훨씬 높았습니다. 아무래도 일본 정부가 이러한 방식을 채택한 걸 보면은 예. 국방비를 증가를 시키긴 하지만은 이런 증가 가지고도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모자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대외 군사 판매를 통해서 직도입을 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금 전까지 무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네. 오늘 눈에 띄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무장 강화의 범위가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항공모함 정도의 범위가 아니라 사이버 등 첨단 영역까지 강화한다. 이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띄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무래도 현재 일본의 가장 큰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같은 경우에 우주 그리고 사이버 상에서의 능력이 사실상 일본을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번 방위 대강에 이러한 부분을 좀 강력하게 강조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하지만은 이제 사이버 공격의 거점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격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수방위 그 정책에 위반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한 네. 일본 헌법 구조와도 좀 괴리감이 있는 그런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전수방위 원칙과도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런 방침을 내세운 이유는 저희가 어디서 찾아봐야 하는 건가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중국에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언급되고 있는 항공모함 같은 경우에도 동북아에서 중국이 랴오닝호로 어떻게 보면 이 항공모함 도입을 좀 촉진을 시킨 바가 있고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오키나와를 취재차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예. 사실 지금 많은 중국 군용기들이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을 무단으로 이렇게 침범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어느 때보다 안보적 위협을 또 강하게 느끼고 있고 물론 이제 남북 간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지만은 여전히 이제 북한의 핵 문제라든가 미사일 문제도 해결돼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이런 전수방위 원칙을 무시하고라도 자유용이 아닌 공격용 무기를 보유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방위대강을 설정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이제 일본의 주변 국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본의 이번 군사 대국화 결정, 우리나라 군사 정책에는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로 영향을 주게 될까요? 앞으로 많은 영향을 받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예. 특히 남북 간 그리고 북미 간에는 여러 가지 대화로 사실 평화가 진전을 이루고 있지만은 사실 우리 향후 방위 정책은 우리도 주변국에 대해서 이제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 때문에 일본의 군사 대국화가 가속되면은 우리도 이에 맞춰서 국방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주변국을 고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로는 우리도 사실 이제는 항공모함에 대해서 좀 공론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김대영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